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 그 중심에 선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450년 단종은 고작 12세의 나이로 조선의 6대 왕위에 오릅니다. 아버지 문종은 눈을 감기 전 고명 대신들에게 어린 아들과 나라를 잘 지켜달라 유언했습니다. 결국 실권은 김종서 중심의 훈구 대신들에게 넘어가게 되죠. 소년왕은 그저 왕실의 상징일 뿐 정치는 그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종의 섭정이나 다름없던 좌의정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세종과 문종대를 거치며 다져진 문관 중심의 훈구 세력은 조정의 강력한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김종서에게 어린 왕을 보호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뛰어난 능력과 야망을 가졌음에도 종친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권력의 변두리에 밀려나 있던 그였습니다. 추락한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의 가슴속 진짜 목적은 왕위를 향한 타오르는 야망이었습니다. 한편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수양의 동생인 안평대군도 존재했습니다. 그는 권력욕보다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귀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평대군의 존재는 수양대군이 아닌 어린 왕을 지킬 또 다른 왕실의 보루라는 상징성을 띠게 됩니다. 이 무렵 수양대군의 주위에 권력을 갈망하는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철저한 지략가 한명회, 탁월한 정치가 권람, 그리고 무력의 핵심인 홍윤성까지. 이들은 김종서의 독점적인 정치가 조선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사를 위한 명분을 정교하게 짜맞추어 갑니다. 세종 이후 조선은 문관 중심의 안정된 기틀을 완성한 듯 보였습니다. 재상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왕은 상징적인 역할에 머무는 새로운 질서, 신권이 왕권을 압도하는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문종이 건강 악화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겨우 12세의 단종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국가의 진짜 권력은 고명 대신인 김종서와 황보인의 손으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세종이 세운 체제는 과연 안전한가? 조선의 권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거대한 불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조정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성군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이었으나 붉은 용포를 채 펼치기도 전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문종은 숨을 거두며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어린 세자를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왕이 아닌 재상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움직이는 변칙적인 섭정체제. 단종이 즉위하자 김종서와 훈구 대신들은 사실상 국정을 전행하기 시작했고 수양대군은 이를 왕권을 약화시키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훗날 역사를 바꿀 정변의 이론적 기반, 즉 왕권 회복이라는 명분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밀실, 수양대군과 책사들의 은밀한 회동이 잦아집니다.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조카인 단종에게 극진히 예의를 갖추며 감시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제거해야 할 정적들의 이름, 즉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었죠. 권람, 한명회, 홍윤성 등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세력들이 수양의 이름 아래 완벽한 동맹을 맺습니다. 이들은 김종서의 독재가 조선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혼란을 평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뜻의 이름, 정난이 그렇게 잉태되었습니다. 훈구파와 왕실 종친 간의 이념적 대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거대한 음모를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양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1453년 10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바꿀 피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수양대군은 무장한 사수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직접 찾아갑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관복을 입은 수양의 모습에 김종서는 무방비 상태로 그를 맞이합니다. 김종서가 수양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철퇴가 허공을 갈랐고 한 시대를 호령하던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처참히 쓰러졌습니다. 핏빛 신호탄이 터지자 수양의 군사들은 황보인, 남지 등 조정의 주요 대신들을 무차별적으로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동생 안평대군 역시 이 피바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은 안평대군에게 역모의 죄를 씌워 강화도로 유배 보냈고 끝내 사약을 내려 친동생의 숨통마저 끊어버립니다. 숙청된 대신들의 가족과 자손들은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했고 온 나라는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난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피로 얼룩진 왕권 찬탈의 현장을 백성들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피의 왕좌가 완성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선의 7대 왕 세조로 등극합니다. 숙청을 통과한 신하들은 이제 새로운 절대 권력자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세조는 신권의 상징이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켰고 재상들이 주도하던 의정부 중심의 정치를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대신 왕이 6판서를 직접 지휘하는 육조직계제를 강화하며 왕권을 극대화했습니다. 결국 조카 단종은 강제로 왕위를 물러나야 했고 세조의 천하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강력한 왕권 위에서 조선의 통치 체제는 다시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와 무자비한 숙청으로 시작된 역사였기에 백성들과 선비들의 마음속에는 단종과 김종서가 영원한 비극의 피해자로 남았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난을 진압한 정의로운 거사라 기록했지만 민중의 기억 속에는 잔혹한 학살로 영원히 갈라져 남게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드라마틱했던 권력의 대이동, 계유정난. 문종의 유언과 재상 중심 통치의 불안한 시작은 수양대군의 철저한 계획과 명분으로 이어졌고 피비린내 나는 단 하루의 거사로 정점을 찍으며 강력한 왕권의 시대와 함께 지울 수 없는 역사적 비극을 남긴 채 막을 내립니다. 구독, 좋아요가 제작에 큰 힘 됩니다.